유태호 교수님,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이 US 코리아 여러분들. 저는 그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는 류태호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, 요즘 뭐 챗GPT도 있고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.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게 영어적인 문제들이 물론 뭐 다들 잘 하시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한 친구들하고 좀 뉘앙스라든가 표현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.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들을 놓거든요. 근데 이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런 셋을 정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오리지널 그 이메일이 왔어. 이게 원래 프리비어스 이메일인데 내가 여기에 답을 하려고 해. 그리고 이게 내 답이야. 그런데 이 답을 한번 네가 리뷰해주고 이거를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리바이스 해줘. 다시 바꿔줘라고 명령을 놓으시면요. 이게 그리고 이제 원래 받은 이메일과 본인의 이메일을 한번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뉘앙스를 읽어요. 앞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환불을 한 게 생각해 보세요. 환불을 한다? 그러면은 뭐 벨크나 뭐 이런 백화점 가서 환불을 하셔야 되는 이메일을 썼어요. 그러면은 걔가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것들을 쭉 답을 왔잖아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를 쓰신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미국 애들이 볼 때 이 글의 표현 때문에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이해가. 근데 그럴 때 이제 딱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얘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 내 반발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문장들을 바꿔줘요. 그러면서 이게 좀 더 폴라이트하게 하고 싶나? 아니면 캐주얼하고 싶나? 아니면 뭐 프렌들리하게 하고 싶나? 아니면 이거는 좀 약간 리걸리 내가 좀 강하게 어투를 바꿔줘도 다 명령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거대로 다 셋이 바뀌어서 나오거든요. 그러면서 제일 앞에 또 어떤 것들도 가능하냐면요. 이 너가 얘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. 이런 그 챗GPT라든가 이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최면을 거는 건데 뭐냐면은 이 만약에 뭐 한국어 교사 10년 차인 사람의 생각처럼 글을 써줘. 혹은 뭐 아니면 세일즈에서 뭐 미국 내에서 세일즈 분야에서 뭐 15년 차 된 전문가로서 써줘라고 처음에 넣는 거예요. 그게 그렇게 딱 정하는 순간 얘의 답변 세트가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요.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요. 근데 얘의 전문성이라든가 얘의 경험이라는 파트를 넣어서 처음에 그 명령 프로필에 넣으시면요. 얘가 답변하려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 개 중에 요 번째 내가 원하는 세트로 바뀌어서 답변 구성이 바뀌어요.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모드 이거를 폴라이트하게 보낼 거냐 아니면 친구한테 보내는데 막 너무 존칭으로 쓰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캐주얼하게 프렌들리하게 이런 것들을 다 따로 입력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어떨 때 보면 길게 쓰고 싶으면 너무 짧게 나오고 짧게 쓰고 너무 길게 나오거든요. 그럼 분량 같은 것들도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딱 정해서 넣으면은요. 한 번에 원하는 것들을 되게 딱 나오거든요. 근데 그걸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은 이거를 그렇게 딱 셋이 처음에 저까지 안 나와도요. 나온 답변을 보고 다시 regenerate라고 해서 다시 생성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추가 질문들을 넣으면 돼요. 만약에 딱 해서 나왔는데 막 너무 반말로 썼어. 야, 나 이거 내 보스한테 보낼 거야. 조금 더 존칭적으로 아니면 오피셜하게 바꿔줘. 프로페셔널하게 바꿔줘. 이러면은 또 없애서 바꿔줘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한 번에 첫 번째 프로포트로 해결이 안 됐다고 에이 뭐야 이거 에이 챗GPT 뭐 아니면 생성형 인공지능 좋다더니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가 다시 입력하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 프로포트를 되게 잘 아시고 활용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. 그게 걸리면은 효율적으로 한 번의 질문에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내가 초심자고 초보다 그러면요 몇 단계 거치더라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걸 습관을 좀 기르시면요 나중에 내가 어떤 명령어를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나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들로 가는 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
그러니까 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실망하지 마시고요.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. 이게 이런 그 글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뿐만 아니라요. 이미지 생성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소라라고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생성까지도 다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거 실제로 페인트를 잘하고 그 다음에 글 선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얼굴 모양을 한다면은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내가 실제로 드로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페인팅하는 게 중요했잖아요. 이게 그대로 컴퓨터로 돌아가도 뭐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인 이런 미학적인 감각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요. 이제는 아이디어가 되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요.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그 실질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요. 말로 동영상을 만들고요. 말로 이미지를 만드는 시대로 바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선명하냐면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의 명령을 예를 들어서 뭐 미드전이나 이런 많이 프로그램을 쓰신다 그러면요. 이 그 해상도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뭐 동양의 여자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바다 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딱 입력을 하시면요.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요즘 광고계에서 되게 핫한 주제인데요. 이제 광고 모델 필요할까? 이제 어디 그 로케이션 가서 왜 우리가 현장 가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필요할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 정도로 우리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인쇄물로 나왔을 때 그 고화질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나왔던 소라 같은 거, 이 소라 같은 프로그램은요. 말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요. 동영상이 제작이 돼요.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한 장짜리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.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까지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정하시고요. 이 캐릭터가 어디에 가서 어떤 뭘 극복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막 다 입력을 하시고 이야기를 다 쓰신 다음에 이걸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라고 해요. 그럼 그게 완성이 돼서 나와요.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그 그림의 모양으로 나올지 아니면 실사판으로 나올지까지 정해서 입력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사람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 하냐면요.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, 창의력, 상상력, 막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,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, 무엇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. 생각이 없으면요. 이 도구는 무용지물이 돼요. 아무리 좋은 차도요. 아무리 좋은 어떠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전화 받고 걸기만 하고 차가 가고 서기만 하면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 효용 가치가 많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그 동영상에 대한 활용 목적은 뭔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 어떠한 글을 쓰고 싶은지 논문을 쓴다. 논문을 쓰면은 우리가 그 문헌 연구라는 거 리서치 리뷰라는 게 되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. PDF를 집어넣고요. 혹은 요즘 인터넷 검색도 얘가 바로 해요.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바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논문을 10편 정도 혹은 100편 정도 검색을 해서 트렌드에 대한 거를 뭐 2개의 문단으로 500자 미만으로 정리해줘. 그럼 정리해줘요. 그리고 밑에 바로 레퍼런스 다 달아줘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 그 치링 아닌가요? 그거 뭐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너무 힘을 많이 쓰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 기술을 통해서 쉽게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차관점을 찾아내는 건 사람의 역할인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구에 대한 것들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뭘 하고 싶고 뭘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하고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은요,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거예요. 지금 이미 나온 회사들도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챗GPT라든가 무슨 그 미드전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탑 회사들 외에도 작은 중소 회사까지 하면은 진짜 수백 가지의 그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앞으로는요, 입력도 필요 없어질 거예요. 그냥 말로 할 거거든요.
말로 컴퓨터를 바라보든 핸드폰을 바라보든 이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어떤 학생이 뭐 하는 이런 식의 그런 동영상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그리고 5분 정도고 나 이거 어디 출품하고 싶고 아니면 이게 뭐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교육용 목적이야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. 그대로 나와요.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그 유비쿼터스 기술 같은 것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이 합쳐지면서 훨씬 더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개발될 거거든요. 그리고 훨씬 더 퀄리티는 좋아질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시면요. 이런 것들은 다 핸드폰 손 걸고 받고 그다음에 자동차 가구 소구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, 교수님. 잘 참고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